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프라임에셋과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보험 및 펀드, 전체적인 재무 상담을 하는 예진아빠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도 이제 같은 설계사로서 좀 다른 설계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계사로서 이게 롱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한 이쪽 이 보험업계에 있는 지 한 지금 9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저도 뭐 전속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 프라임에셋이라는 법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에셋이라는 법인과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의 증권사 이 펀드 투자 권유인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재무상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9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험업계에서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주제는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그 후배 설계사님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영업비도 적게 들고, 좀 뭔가 좀 이 시각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이 겪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설계사로서 롱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인 내용도, 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크게 회사가 다들 아시겠지만은, 전속과 법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미래에셋생명이라는 전속에서 3년 있었고, 현재는 이제 법인에 있어가지고 6년 차에서 총 9년 차가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즘 고객 트렌드는 전속보다는 법인이 맞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고객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해가지고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는 현대해상 설계사, 전속 설계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현대해상, 삼성화재 모든 보험을 지급하는 법인회사에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현대해상 설계사 같은 현대해상밖에 권유를 못 하잖아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요,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네이버가 많이 이제 검색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군데를 비교를 하는 게 고객 심리입니다. 특히 이제 젊으신 고객분들은 100% 비교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전속에서 뭐 삼성화재니 현대해상이니 이런 하나만 내미면은 계약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법인은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법인이 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신 분도 계세요. 아니, 전속에서 법인은 교육이 잘 안 된다는데 전속이 좀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전속에서 한 2년 있다가 법인 가면 안 되나?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본인 손해입니다. 왜? 전속에서 제가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은 계속 급여가 깔리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못해도 한 5, 60만 원, 100만 원 정도 깔릴 거 아니에요? 법인 옮기면은 그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하시는 게 시간도 낭비가 되고, 시간도 아낄 수가 있고, 내 캐리어도 더 쌓을 수가 있고,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전속보다는 이제 법인이 낫다는 거. 제가 이제 전속이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요즘 고객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자, 이제 회사를 잘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멘토. 사실상 여태까지 저도 이제 FC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현재는 저는 지금 이 프라임에셋에서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 몇 명 거느리고 있는 팀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FC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저도 별의별 멘토를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험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2000년도 거의 한 초반 때였겠죠. 술 사준다고 저도 혹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거 얄짤 없죠. 근데 진짜 멘토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많겠지만은, 처음에 내가 이제 리크루팅을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DB를 어떻게 주겠다, 온라인으로 고객들 창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해주겠다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런 지원이 없거나, 말이 달라지거나, 갑자기 또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겠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경우.
충분히, 특히 이 보험업계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리크루팅 하는 관리자들이 FC들을 리크루팅 할 때 혹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혹하는 말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제 주변에도 그런 거 있고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이 멘토를 어떻게 고르겠느냐?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좀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워셔서 계속 오랫동안 보시는 방법밖에 없지, 이게 뭐 멘토를 어떻게 뭐 가려내느냐, 이건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사람들이랑 좀 얘기하다 보면은 대충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FC를 말 그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정말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이 파트너십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건 대충 나옵니다. 네, 아직도 있더라고요. FC를 말 그대로 이게 스타크래프트의 그 SCV처럼 돈 버는 그 일꾼처럼 생각을 하시는 멘토가 진짜 있습니다. 예, 진짜 이런 얘기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멘토가 중요합니다. 회사를 골랐다, 멘토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회사를 잘 골랐다 하더라도요, 멘토를 못 고르면요, 100% 나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회사도 잘 고르고, 멘토도 잘 골랐다. 사실상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선택을 한다는 건요, 어렵습니다. 예. 회사를 잘 고르면 멘토를 못 고르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는 정말 안 좋은데 멘토는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인 경우 있지, 두 개 다 100% 만족하는 데는 솔직히 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우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두 개를 잘 골랐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사로서 어떻게 영업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경제신문 플러스 자기개발이라고 해놨는데요. 경제신문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상 저도 이 보험업계에 9년 동안 있었지만은 경제신문을 매일매일 읽는 설계사를 거의 못 봤습니다. 뭐 오시면서 지하철 메트로에 있는 거 읽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있는 메인 기사들 이런 거 보고 사무실 와서는 바로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신문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을 읽으면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슈가 뭔지, 현재 공무원들 연금이 어떻게 축소가 되고 있고, 세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고 있고, 현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고, 뭐 현재 가계대출은 몇 프로가 있고, 뭐 이런 전체적인 게 눈에 다 보입니다. 이런 게.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안 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제 팀원들한테도 제가 이거를 꼭 얘기를 하는데 지키시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왜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는 그 보험 설계사지만요, 보험 하나만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하고, 펀드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거를 다 하거든요.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고, 우리가 다양한 직종들을 다 만나잖아요. 자영업자도 만나고, 공무원도 만나고, 일반 직장인도 만나고, 전업주부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애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요즘에, 그 직업군이 요즘에 어떤 게 핫 이슈인지,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이러려면요, 신문을 보는 밖에 없는데 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경제 신문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끔 이러신 분이 계세요. 신문 이렇게 좀 페이지가 30페이지 되는데 그걸 읽으면 영어 못하는데요. 물론 신문을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나 이런 거 좀 스킵할 건 바로바로 스킵을 하고, 나한테 필요한 거, 경제 쪽이나 사회 쪽 이런 걸 바로바로 해가지고, 신문도 한 6개월 정도 있다 보면은 이것도 신문 하나 보려면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개발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 자기개발을 하면요, 쉽게 말해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따면 가장 좋은 건지. 뭐 다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잖아요. 생명보험 자격증 다 있죠. 손해보험 자격증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변액 자격증, 이것도 다 있죠. 그럼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플러스 펀드 투자 상담사, 그 다음에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증. 이 두 가지는 있으시는 게 영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그 영업비를 최소화해라. 사실상 전속이 많이 그럽니다. 제가 처음에 미래생명에서 보험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갔을 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고객들한테 네가 이 영업을 하려면은 네가 고객한테 돈 쓰는 거를 아까워하면 안 돼.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 너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지갑도 명품 지갑 입고 다니고 만년필도 몽블랑 명품 펜 사야 되고 가방도 그거 돈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 그럼 너는 평생 영업을 못 해. 그걸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 네가 너무 힘들어? 영업하기 힘들어? 그러면은 고객이랑 만나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 그러다 보면은 소개가 나와. 뭐 그때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고객이 대구에서 태아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해. 너 대구까지 가야 돼. 그 기름비 아까워? 너 아까우면 영업 못 해. 5만원짜리를 받더라도 네가 대구까지 가면, 대구까지 운전해가지고 기름 톨게이트비 내고 기름값 내고 뭐 해서 갔다 오면은 네가 받은 건 5만원이지만 그 사람도 소개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속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속에 계신 분들 거의 많이, 저랑 처음에 같이 전속에 일했던 분들이 거의 다 그만뒀습니다. 살아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영업비를 최소로 줄이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이 그러죠. 여기 첫해보험을 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거 얄짤 없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설계에서 선물을 주는데 나는 선물 안 주면 영업을 하기 힘든데요. 선물이나 첫해보험료 안 내주고도 영업을 그대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사들 이제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월급 그 통장을 보여주잖아요. 리크루팅 하신 분들한테 나 이렇게 벌었다. 1,000만 원을 벌면요. 이게 자기 수입이 아니에요. 1,000만 원 중에 영업비, 그러니까 뭐 카드값이니 뭐 기름값이니 초태보험이 내는 선물이니 고객이랑 밥 사 먹고 뭐 이런 게 모두 게 영업비입니다. 그 사람이 마이너스 카드값이 500이다. 그럼 이 사람 월급은 5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자기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 안 하고 통장에 찍힌 것만 보여주죠. 진짜 거칠애가 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업계는. 영업비를 줄여라. 이런 거 얄짤 없다. 오로지 그냥 상담을 하고 상담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라. 뭐 선물이나 이런 걸로 고객이랑 딜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이것도 되게 스스로 재테크해라. 이것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맞습니다. 고객들한테는 재테크를 열심히 하십시오. 저축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나는 신용불량자야. 나는 저축을 하나도 안 해. 고객들한테 노후 대비를 하십시오. 연금을 가입하십시오. 국민연금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나는 연금 없어. 고객들한테 실비보험 가입하십시오. 거기다가 암진단금 넣어서 잘 보완을 하십시오 했는데 나는 실비도 없어. 이런 설계사 있습니다. 예, 진짜 있습니다. 말로만 영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 금융 쪽에 있으시면서 고객들한테 뭐 저축도 하시라, 뭘 하라 하면서 자기는 그런 거에 전혀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 여기다 이 보험으로 해서 월 수입이 들어오면은 저축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신문도 읽고 여기 경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읽으면서 스스로 경제에 대한 지식을 높이면서 스스로 자기 월급 갖고도 재테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본 설계사들 중에 몇몇은 신용불량자고 고객들한테 뭐 연금 가입하라고 하면서 연금도 없고 실비도 가입한 실비도 없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9년 동안 했던 것들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얘기하기에 굉장히 내용이 많죠. 왜냐면 그동안 많이 겪었으니까. 스스로 언더라이터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 그거요? 고지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 고지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3년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혹은 5년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스스로 우리가 이제 우리 보험심사팀에 따로 언더라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차 언더라이터가 아니고요. 설계사 본인이 먼저 1차 언더라이터가 되고 이 보험회사 심사팀의 언더라이터가 2차 언더라이터가 되는 겁니다. 위험한 계약은 버리셔야 됩니다. 위험한 고객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상 고객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언더라이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돈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막 위험한 계약을 받는데 그럼 나중에 그게 독이 돼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환수가 터진다든지 뭐 민원이 발생합니다. 고객한테 변의 상품을 다들 아시겠죠? 예, 펀드처럼 판매를 한다든지 저축보험을 적금처럼 판매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종신보험 요즘에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게 연금 타는 종신보험이라고 각 회사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연금과 종신보험의 수수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고객들이 연금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종신보험으로 연금 탄 종신보험, 그러니까 이게 연금이다라고 거짓말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 스스로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좀 정직하게 정도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동안 봐오니까는 처음에 뭐 1,000,000원짜리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계약을 해왔어요. 미래에셋생명 다니던 어떤 분이. 다들 지점에서 박수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사람은 환수가 나왔습니다. 예, 그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는요. 고객한테 어떻게 좀 뻥을 쳐가지고 영업을 하시게 되면은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그걸 검증을 합니다. 나 이 홍길동이라는 설계사한테 이런 목적으로 이걸 가입했는데 어떻게 제가 잘 가입했나요? 이렇게 딱 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현재 온라인 영업을 하고 있어서 고객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제일 비중을 두고 싶은 게 고객 창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설계사들이 많이 그만두고 이 설계사 하면은 빚을 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고객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말씀을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전속에 처음에 있다고 그랬는데, 자, 처음에 전속에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만 고객 리스트를 해가지고 뭐 200명, 300명 거기다 종이를 리스트를 쭉 쓰죠. 그래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점을 할당을 받죠. 그리고 지점에 출근하면은 또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 바로 받고 교육 받음과 동시에 이제 영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죠. 왜 팀장이 SM이 영업을 하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전속 들어갈 때는 위에 관리자가 영업을 어떻게 해라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한테 전화해, 너 지인한테 전화해, 너 전 직장 동료들한테 전화해. 항상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할 말 없어? 같이 밥 먹어. 거기다 접촉을 많이 해.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거진다 이제 지인 시장을 많이 뽑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1년 지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힘들다고 이제 그 위에 관리자한테 저 정말 이제 힘든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전화해. 만나. 같이 밥을 먹어. 네가 밥을 사줘. 네가 술을 사줘. 고객한테 네가 돈을 써. 영업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는 힘든데. 어쨌든 간에 고객들 만나는 그러면 고객도 눈치 깝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또 고객을 또 소개시켜달라고 하는구나. 아, 전화 끊어야지. 전화번호 발신자 전화 오면 전화 끊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척을 합니다. 왜? 힘드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개척하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빌딩 타기를 합니다. 15층부터 1층까지 빌딩 왔다 갔다 하고 돌방을 합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게 지나가면 가게 사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전단지 돌리고 그럼 바로 버리죠, 그 사람들이. 그럼 내가 또 내상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만둡니다. 아니면은 전속에 있다가 저처럼 법인으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거의 쳇바퀴를 돌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저도 항상 이 고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보험 입문하신 분들도 고객 창출에 대해서 입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고객 창출은 제가 뭐 나중에 한번 따로 그 주제를 해서 만들어 그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고객 창출에 대해서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회의. 혼자 고민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같이 팀이 있으시면은 팀원들끼리 고객 창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그 콘서트들이랑 우리 보험 설계사랑 똑같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개그 콘서트는 매주 회의를 하죠. 아이디어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재가 똑같은 걸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걸 방송을 하면은 그 시청자들이 웃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코너는 폐쇄가 되잖아요. 그럼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발견을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계속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얘들은 매주 회의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회의를 하셔가지고 설계사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 틈새 시장을 노리셔야 됩니다. 많이들 하는 거, 뭐 빌딩 타기를 한다든지 돌방 다니면서 그냥 전단지 뿌린다 이런 거 말고요. 설계사들이 아직 모르는 거. 하지만 분명히 지금 굉장히 블루 오션인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이제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신문을 보시거나 뭘 보면은 그게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팀원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이거 이런 아이템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럼 너는 서로 분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는 뭘 만들고 너는 이걸 알아봐라. 너는 여기를 알아봐라. 너는 뭐 비용을 알아봐라. 그래서 중요한 건요. 고객 창출을 할 때도 고객 창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 드는 고객 창출, 돈이 들지 않는 고객 창출. 돈이 드는 건요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박람회에다가 뭐 삼성 코엑스 박람회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가 돈 내고 부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현대해상, 동양생명, 태아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들 받아오는 거. 그거 다 알잖아요.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거 말고 돈이 안 들면서 설계사들이 지금 아직 많이 모르는 접촉하지 않는 그런 블루 오션 시장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그런 거를 회의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것들은요. 제가 9년 동안 보험을 하면서 저도 수많은 설계사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뭐 진짜 별의별 관리자들도 많이 만나봤고 관리자랑 저랑도 뭐 싸워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팀원들 중에도 뭐 어떤 사람도 있었고 고객도 막 별의별 고객도 많이 만나봤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겪고 지금 이쪽 이 보험 시장에서 9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잘 그냥 꾸준하게 잘 먹고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후배 설계사님들한테 그냥 제가 선배로서 그냥 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겁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회사를 잘 선택해라. 뭐 당연한 거죠. 멘토를 잘 선택해라. 아주 당연한 거. 여기 있는 것들은요, 거진 다 기본입니다. 근데 지켜지지가 않는 게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경제신문과 자기개발을 꾸준히 해라. 자기개발은 자격증을 따는 거다. 그 다음에 영업비를 최소화시켜라. 그 다음에 스스로 벌은 돈을 낭비하지 말고, 영업비로 나가게 하지 말고, 그 돈 스스로 저축을 잘 해라. 셀프 재테크를 해라. 근데 고객들 돈 욕심이 나가지고 뭐 고지 의무 위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스스로 언더라이터가 돼서 정도 영업을 하셔라. 이게 나중에 독이 돼서 나한테 날아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고객 창출. 꾸준하게 고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해라. 개콘의 개그맨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듯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 고객 창출에 대해서 이 카테고리 하나만으로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거 강의를 들으시고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